만약 어린아이가 아빠가 엄마의 머리를 떼어냈어요 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가시나요? 타이베이 경찰서에서 한 중년 여성이 초조하게 주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님, 제 불쌍한 딸이 숨진 것 같아요. 그녀의 딸이 정말 숨졌을까요? 어떻게 건강한 성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이의 공포스러운 말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88년 10월 10일 대만 타이베이시의 한 신문에 섬뜩한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머리를 떼어냈어요. 실종된 어머니와 사건을 목격한 어린이. 친부는 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떠났다라고 했음.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소식이 타이베이시의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곧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타이베이시를 뒤져도 아이의 엄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1988년 10월 5일 한 중년 여성이 초조한 표정으로 고정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경찰 한 명을 잡고 불쌍한 딸이 숨진 것 같다고 합니다. 진기매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 여성. 경찰에게 녹음 테이프를 건네주며 울면서 24살 딸 오서훈이 2달째 연락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경찰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머리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검은색 봉지에 넣었어. 아빠가 우리 보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떠났다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에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죠. 이건 악독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세기 80년대는 대만의 치안이 역사상 가장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강도 사건은 많고 체포된 범인은 많지 않았으니 말이죠. 경찰은 수사에 바로 착수하였죠. 1983년 19살 오서훈은 동갑내기 요정원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딸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운 어머니는 딸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했으면 했지만 형편이 변변치 않은 요정원과 결혼하게 되어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자 진기매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오서훈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된 가정은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5년도 안 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원과 오서훈은 결혼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어요. 게다가 자녀를 키우느라 삶이 아주 빡빡했었죠. 진기매는 못난 사위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했지만 딸,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가 불쌍하여 때때로 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요정원은 가족을 위해 배를 탔습니다. 선원의 생활은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출항하면 최소 반년은 나가 있어 외로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풍요롭게 해줄 만큼 수입은 아주 높았습니다. 오서원은 집에서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면은 점점 좋아졌지만 기러기 아빠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1988년 7월 13일 이날은 요정원이 출항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진기매는 아침 일찍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딸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질 무렵 사위 요정원만 장모님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딸은 왜 오지 않았냐고 묻자 요정원은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진기매는 딸과 사위 부부가 싸웠다고 느껴져 딸에게 전화했는데 딸도 사위와 똑같은 대답을 하였어요. 요정원은 장모님의 집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대충 먹고 바로 집으로 떠났습니다. 7월 15일 진기매의 딸 오서원은 엄마에게 전화하여
장을 봐야 하니 2,000위안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수입이 있을 건데 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화가 나고 의심은 됐지만 아무 말 없이 돈을 딸에게 줬습니다. 그녀는 이게 딸과의 마지막 통화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7월 16일 사위 요정원은 갑자기 장모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에는 전화기가 없어 한동안 연락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죠. 사위는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김에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이사를 하는 걸까요? 딸이 한 번도 이사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2개월이 지났는데 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위가 준 주소로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에 집에는 사위와 손주, 손녀 셋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얼마 전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어 그녀가 가출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딸이 가출했다는 사위의 말을 들은 그녀는 어이가 없었죠.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해명으로 들렸습니다. 2개월 전 급하게 진행한 이사와 사위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속에 끔찍한 추측을 싹트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이 추측이 확인됐습니다. 10월 3일 손주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며 진김에는 사위를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식사 중 요정원이 화장실을 가는 틈을 타서 어린 5살 손주에게 엄마가 어디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외손주는 모른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엄마와 아빠가 싸웠냐고 묻자 아이는 응,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 머리를 떼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김에는 아이의 말에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움을 억누르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상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신고 전에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이튿날인 10월 4일에 다시 한번 사위와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사위를 취하게 하고 아이들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10월 5일 진김에는 녹취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처음 봤던 그 장면이었죠. 1988년 10월 6일 여느 때처럼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요정원은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되어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체포 이유를 들은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 아니에요. 서원은 살아있어요. 서원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줄 건데 왜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경찰은 그에게 아이들의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녹음을 들은 요정원은 억울하다고 하며 애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아내 오서원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요정원은 7월 15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둘이 크게 다투게 되어 그녀가 가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내가 전자회사에 야간 근무를 하여 출근한 줄만 알았는데 아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없어 그는 다시 출항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봤다고 했습니다. 요정원의 묘사에 따르면 자신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에게 아내가 어느 전자공장에서 출근하냐고 묻자 요정원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서원의 어머니와 오씨 가족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서원의 실종은 완전한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매체들은 경찰서를 둘러쌌어요. 사람들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장면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오서원의 어머니는 심지어 집에서 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에서 울고불고하며 매체를 향해
사위가 자기의 불쌍한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여론은 금세 들끓기 시작했고 온갖 욕설과 의심이 요정원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요정원 부부의 집으로 이사온 사람들도 처음 이사 왔을 때 냉장고에서 냄새가 지독한 썩은 고기 한 봉지를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버린 지 오래됐지만 분명 오서훈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주위 쓰레기장을 전부 뒤졌는데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웃을 통해 요정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추락했을 때 오서훈의 생활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항상 슬픈 모습이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그녀의 표정이 환해졌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은 오서훈이 전에 살던 집에 욕실에서 붉은 흔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처럼 보였지만 붉은 흔적이 미세하여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만약 요정원이 오서훈을 집에서 처리하였으면 더 많은 붉은 흔적이 있었어야 했어요. 경찰은 사건의 진전이 없자 초조한 마음에 어린 아이들을 현장에 데려와 두 아이의 심리에 2차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1도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라고 하며 현장을 재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검은색 봉지에 넣어 어디에 뒀냐고 묻자 두 아이는 청년공원 경마장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증언을 띄엄띄엄 얘기하였지만 경찰은 범행을 재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어 며칠 동안 경찰은 고정경찰서의 모든 경찰을 청년공원 경마장으로 파견하여 전면적으로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1988년 10월 수많은 경찰은 밤낮 없이 이곳에 모여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구덩이를 팠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아이가 말한 검은 봉지는커녕 사람의 뼈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의 출경은 경찰의 공신력을 되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기자들의 까다로운 질문과 압박에 사건을 검사 측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은 180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보자가 나타나 경찰에 연락하였는데요. 그들은 죽었다는 오서훈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사람은 본인이 오서훈이라고 하며 잘 살고 있으니 조사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에게 경찰서에 와서 해명하라고 하자 그녀는 과감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냥 못된 장난이라고 판단하였어요. 그리고 오서훈의 동료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오서훈이 출근한 곳은 전자회사가 아니라 타이베이에 있는 사문남이라고 하는 사우나라고 했습니다. 오서훈이 세상을 뜨게 된 시점은 7월이었는데 그녀는 9월에 오서훈과 같이 식사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보 전화를 받은 경찰은 그녀가 근무했다고 한 사우나로 찾아갔습니다. 사우나 사장은 오서훈이라는 사람은 없고 아연이라는 여안마사가 있는데 신문에 있는 오서훈과 똑같이 생겼다고 하며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경찰에게 제보 전화를 한 여직원은 경찰에게 여전히 오서훈이라고 했었죠. 경찰은 여직원의 전화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며칠 뒤 오서훈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녀가 오서훈에게 어디에 있냐고 묻자 오서훈은 까오슝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나서서 모든 걸 해명하지 않냐고 묻자 오서훈은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경찰은 여전히 오서훈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아이 증언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아버지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그 과정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정상이라면 심리적 문제가 생겼을 건데 말입니다. 진기매가 손주와 손녀를 데리고 검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딸이 억울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많은 사건 조사를 해왔던 검사 광고학은 조사에 확인할 게 있다며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남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죠? 라고 타일렀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는지 아저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이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고학은 숨을 참으며 다시 아이들에게 그럼 누가 우리 어린이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에 4살 여동생이 외할머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어린아이의 거짓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우렁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요정원은 아들과 딸의 자백으로 그리고 확실한 증거물도 없이 8일 동안 감금된 후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아이들의 거짓말에 요정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이 어려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를 언급하자 그는 분노에 빠져 장모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사건이 처음 자기가 아내를 숨지겠다고 위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2, 3년 전에도 오서원이 1달 넘게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장모님이 딸이 실종됐다고 사이가 딸을 어떻게 했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애들이 거짓말을 한 건 무조건 장모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김에는 절대 자신이 아이들에게 시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손자가 얘기한 게 진짠 줄 알고 믿은 거예요. 정말 제가 거짓말을 시켰다면 저는 왜 딸을 찾겠어요? 그리고 왜 장례식을 올렸겠어요? 경찰은 진김혜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실종되고 나서 얼마나 애타게 딸을 찾았는지 모두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요정원이 아내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면 오서원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요정원이 수감됐을 때 그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까지 갔었습니다. 매체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해 대량의 보도를 했었는데도 오서원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요정원이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딸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아끼는 엄마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남편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말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그녀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 사건 파일에 묻히게 됐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지고 진김에도 포기할 무렵 1993년 2월 5년간 미제로 남았던 실종 사건이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여자가 경찰서에 가서 아이를 호적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경찰서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5년 전 실종 사건의 여자 주인공 오서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나타나서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경찰의 질문에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우선 오서훈은 전자회사에 출근한 게 아니라 타이베이에 있는 사문남이라는 사우나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 그곳에서 만나게 된 양모 씨와 사랑에 빠져 사귀게 됐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을 당했죠. 이튿날 오서훈은 어머니에게 2,000위안을 빌려 양모 씨와 떠났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그녀는 해명하기 위해 경찰에 본인이 살아있다고 전화를 했었죠. 그리고 경찰에 제보 전화한 그녀의 회사 동료의 말도 진짜였습니다. 오서훈이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양모 씨가 자신의 진짜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과 두 아이를 낳았다는 걸 몰랐었죠. 양모 씨가 알게 되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져 감히 진실을 얘기하지 못한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양모 씨는 오서원과 그녀의 부모님을 방문하여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습니다. 5년 후 다시 나타난 이유는 아이의 호적 문제로 할 수 없이 다시 고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만을 떠들썩하게 만든 해프닝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그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까요? 남편 요정원은 무슨 죄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까요? 요정원과 오서원의 아이들 또한 무슨 죄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또한 불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적을 받으며 나를 미치도록 찾아야 했으니까 말이죠. 현재 오서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기적인 한 여자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스토리입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으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